성공을 권유합니다. 희망을 권유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권유합니다. 권유경제TV 권순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톡스 얘기 해보려고 보톡스 전문가 박미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톡스는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 아직. 맞아볼 걸 그랬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럴 나이는 아니죠. 그럼요. 네. 근데 뭐 사실 보톡스라는 것이 뭐 의약품이긴 하지만 오히려 미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사실 나이가 좀 들다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보톡스 살짝 맞아주면은 얼굴이 좀 팽팽해지는 경향도 있는가 하면, 여기에도 과도하게 이렇게 의존을 해서 너무 젊어지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이 해서 굉장히 어색하고 잘 못 웃고 뭐 그런 어색한 미소들을 띠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이제 그게 좀 티가 난다고. 그러니까요. 사실 그 남자들도 요즘에 많이 미용으로 한다 그러는데, 오늘 보톡스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보톡스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국내에 뭐 사실 최대였었죠. 네. 메디톡스. 였었죠. 이거 강조해 주셔야 돼요. 한때 그때 77만 원. 아. 주가가 77만 원 가던 게 지금은 10만 원대. 7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사건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기사 하나하나 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적으로 팔로우하고 있는 박미라 기자랑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얘기는 이제 박미라 기자가 다 할 건데, 제가 이제 보톡스가 네. 뭐냐, 이제 그 얘기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서 좀 시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일단 보톡스는 보톨리즘, 소세지 식중독, 이거 그냥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고대부터 유럽에서 존재를 했었고, 상한 소시지를 먹다가 발병되는 식중독의 한 형태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독이죠, 독. 그럼요. 네, 독이죠. 그 독 중에서도 이게 또 굉장히 센 독이죠. 네. 그래서 이 독이 나타난 다음에 뭐 분리를 하고 뭐 하다가, 이게 독일에서는 무기, 독성 무기, 그러니까 생화학 맞아요. 무기죠. 네. 이걸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독소를 사용하기는 연구가 좀 이루어지고 있었었고, 그리고서 나중에 1980년도에 넘어와서 독소를 이제 안검경련, 이거 떨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떨리는 거를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효과가 좀 있더라. 그래서 이 안검경련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로 썼는데 사람이 예뻐지는 거야. 막 이걸 떨려가지고 주사를 맞았더니 갑자기 피부가 팽팽해지고, 그래서 꼭 떨려야만 맞을 수 있는 건가? 꼭 떨려야만 예뻐질 수 있는 건가? 라는 연구가 좀 이루어지면서 생겨났던 보톡스는 일종의 그 제품명이죠. 네. 엘러간이라는 회사가 만든 제품명인데, 네, 맞습니다. 효과는 그런 겁니다. 이게 자꾸 떨리니까 일단 독으로 마비를 시키는 거죠. 이게 마비를 시키다 보니까 주름도 마비가 되네. 이게 쭈글쭈글해지는 게 마비가 돼서 펴져. 깜짝 놀래갖고 딱 펴진 상태로 마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피부를 잡아주는 일종의, 지금은 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현호 박사, 이게 네. 우리 오늘 문제를 얘기할 메디톡스의 파운더죠. 대표이사. 대표이사인데, 이분이 최초로 1986년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우리나라 보톡스의 1세대를 만든 회사가 메디톡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좀 시장 사이즈가 많이 커져 있고,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됐지만 지금 한 10몇 년 되는 기간 동안 시장은 굉장히 확장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이 경쟁력이 괜찮죠. 괜찮죠. 네. 품질력도 괜찮다고 또 소문도 나면서 뭐 미국이나 뭐 중국에서도 뭐 소문도 나면서 이제 수출도 되려고 했었죠. 네. 그쵸. 거기서 막힌 거죠. 됐었죠. 네.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대웅제약이 나갔다가 메디톡스가 우리 거 베꼈다 해서 소송을 걸었고, 네. ITC를 걸어서 네. 거기서 좀 꼬인 얘기 이따 드릴 거고, 중국은 공식 통관이 안 되는데 또 우리 중국 분들이 한국 보톡스 짱이라고 알고 엄청나게 맞았죠. 또. 엄청나게 맞았는데, 네. 이게 합법적으로 나갈 루트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게 또 문제가 된 얘기가 오늘의 또 한 또 축이 다뤄질.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톡스와 관련된 메디톡신, 대웅제약, 휴젤 등 한국 보톡스 시장의 어떤 성공과 좌절, 희망과 꿈, 그리고 앞으로 좀 이런 상황 때문에 전망은 어떻게 끝나요? 부정적으로 끝나나요? 긍정적으로 끝나나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 좀 밝은 면도 있지 않을까. 네. 한번 또 자정작용하고 나면은 네. 뭐 시스템화 될 수도 있고. 네. 오늘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톡스 시장이, 이게 우리가 좀 맞아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톡스 시장이 좀 꽤 커요.
크죠. 이게 이제 현재 국내 보톡스 시장에서는 이제 메디톡스를 원래 필두로 그 휴젤이랑 대웅제약이랑 또 휴원스가 이제 시장을 점유를 하고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1위 자리를 쭉 이제 지켜오던 메디톡스가 이제 보톡스 제품 이제 대표 제품들이 이제 잇따라 좀 문제가 생기면서 예. 1위 자리를 반납을 했어요. 아까 최근에 제가 뉴스 보고 왔더니 휴원스 휴젤이 지금 1등이던데 네네네. 이게 원래 1등은 아니었나 보네요. 1위도 하고 2위도 하고 이게 들쭉날쭉하고 있었는데 뭐 아무튼 네. 그러니까 셋이서 같이 뛰었는데 둘이서 멱살 잡고 싸운다고 뒤로 아찔하게 가서 하고 있다가 이제 탁 이제 1위로 드디어 그러니까 두 명이 멱살 잡고 뒤에서 싸우고 있어갖고 같이 뛰고 있다가 어떻게 보니 내가 1등이네 이렇게 된 상황이 된 거네요. 완벽한 비유. 네. 예. 그래서 이제 메디톡스 이제 빈자리에 나머지 회사들이 이제 저걸 톡톡히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휴젤이 지금 1위예요. 보톡스는 1위고 이 휴젤의 경우에는 그 지난 2분기에만 그 진짜 보톡스 제품이 예. 그 거의 35% 가까이 매출이 늘었고 그리고 휴원스도 보톡스 제품이 휴원스는 사실 이제 빛을 발하지 않고 있었는데 예. 이 제품도 빛을 발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제품도 지금 급등을 하면서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무려 189%까지 오른 거예요. 지금. 제가 갑자기 왜 했냐면 저는 휴젤은 안 보고 왔거든요. 이제 근데 메디톡스는 거의 70만 원에서 10만 원 되는 동안 얘는 거의 뭐 한 자릿수가 만 원, 뭐 7만 원, 8만 원, 9만 원대에서 지금 22만 원. 네,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이제 메디톡스 이제 주주 방을 좀 보니까 휴젤 예. 갈아탈 거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나 지금 휴젤 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알겠습니다.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 일단 메디톡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알아볼게요. 네, 메디톡스는 그 보톡스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이제 정효원 대표이사가 국내 1위의 이제 보툴리눔 톡신, 이제 보톡스 이게 전문 회사로 이제 키웠는데 예. 이 정 대표가 보툴리눔 톡신 이제 보톡스를 보톡스 연구로 학위를 좀 받아가지고 국내 1호의 이제 보톡스 이제 보툴리눔 톡신 박사로도 유명해요. 근데 이 메디톡스 하면 또 이 메디톡신인데 예. 이 세계에서 네 번째이자 이제 국산의 이제 첫 보톡스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메디톡신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이 사실상 퇴출이 좀 결정이 되면서 예. 이 메디톡스의 회사에서도 이제 암울한 그림자가 좀 드리우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크게 떨어지고 그랬는데 21%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하루에? 얼마 전에는. 네. 그러니까 식품의약 안전처 얘기 조금 이따 하긴 할 건데 네. 취소가 됐다라는 거는 그럼 팔 게 아예 없어진 거예요? 일단은 지금 팔지 말아라라고만 이제 권고만 한 상태지 아직은 지금 안 팔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팔지 말라라는 명령이 네. 내려온 거네요. 네, 내려왔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이의를 소송 이제 메디톡스가 너무 부당하다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법원에. 그래서 이제 지금 딱 그거 된 겁니다. 그러니까 메디톡스에서 그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거의 40%까지. 다른 것도 좀 있긴 있나 보네요. 네, 40% 이제 메디톡신 외에도 이노톡스 그리고 코어톡스라는 게 있는데 예. 지금 이노톡스도 또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노톡스도 걸렸어요. 이노톡스도 걸렸고 코어콕스도 지금 판매 정지가 된 그래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그런 류의 제품이에요? 네, 대부분 지금 이 새 제품, 보톡스 새 제품이 다 지금 퇴출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6월쯤에 있었던 허가 취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른바 원액 바꿔치기 논란인데 사실 논란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정부 쪽에서는 이미 입장을 낸 거고 그게 논란이라고 하는 거는 메디톡스에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 거니까 일단 그 논란이 그러니까 식약처는 어떤 그 액션을 했던 거예요? 식약처에서 이제 그 메디톡신이라는 제품에서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예. 그 메디톡신이 식약처 이제 2012년부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그 메디톡신 제품에서 허가를 내준 보톡스의 원액, 보톡스에서 가장 중요한 그 원액을 예. 허가를 내준 원액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그 무허가 이제 원액으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다는 거죠. 야 그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부작용이 나왔다거나 그러면 정말 큰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식약처는 약사법의 위반이다 이거는. 그래서 너네는 이제 해당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 메디톡신 제품들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를 하는 게 맞다. 판매할 가치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그러니까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전에 우리가 그 코롱생명과학 인보사 문제 됐을 때 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 물건을 안 쓰고 다른 물건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서 뭐 나오는 얘기는 그래도 이게 그 허가를 받은 품목은 아니지만 효과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일단 그 원액 바꿔치기를 하긴 한 거예요? 하기는 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인데 네, 네. 식약처도 이제 그런 정황을 포착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허가 취소까지 나게 된 배경이 네. 그 메디톡스 이제 내부자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부자가 그 공익 신고를 했어요. 메디톡스 회사라는 이 회사가 그 무허가에 대한 원액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다. 이거는 정말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공익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자체 조사를 했고 예. 그 결과상 얘네 진짜 무허가 보톡스 원액을 썼네. 그럼 너네 약사법 위반이야. 허가 취소 결정 이렇게라고 한 거죠. 그러면 그게 식약처도 뭔가 이제 근거를 가지고 네. 이게 원액이야 니네가 신고한 건 이건데 네. 니네 이거 아니냐 그 원액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특별히 좀 걸렸네?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 메디톡신 쪽은 뭐라고 좀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 거예요? 메디톡스 자체 그 해명이 굉장히 모호하고 헷갈리게도 해명을 내놨는데 예. 그 본인들이 지금 지적을 받고 있다. 뭐 지금 허가 취소 결정이 난 제품들은 그 15년 전에 생산을 했고 2015년 이전에 이전에 이제 생산을 해서 지금은 이미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은 제품이다. 그리고 현재 지금 2015년 이후에 지금 생산된 제품들은 이미 식약처에서 품질 검사를 받아서 안정성에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우리도 확인을 받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의 입장에서 조금 헷갈려서 그런데 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도 2012년에서 15년에 만들어진 품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 네. 메디톡스는 뭐 지금 설명만 들어보면 지금 팔고 있는 물건은 문제 없어요라는 거는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요 기간 동안에는 뭐 문제가 있었던 거 맞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고 이제 식약처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메디톡스는 본인들은 문제가 있다고도 인정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제 해명이라는 이 해명 자체만 봐도 우리는 문제가 있다라는 고 하는 그 단어 자체도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억울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소송도 진행하고 있어서 네. 그럼 이런 저런 상황입니다.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품목,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네. 그 나와 있는 품목 자체는 뭐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식약처나 메디톡스나 이거는 공통돼 맞는 거고 네. 12년에서 15년까지는 식약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메디톡스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어쨌든 요 기간에 뭔가 바뀌긴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부자의 또 공익 신고까지 나왔는데 이것까지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럼 그러니까 저거는 좀 헷갈리긴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년까지 품목에 문제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괜찮아. 그러면 그거를 지금에 있는 품목을 못하게 한다. 이거는 약간 법적인 문제겠죠? 네, 법적으로 이미 얘네는 이후에 약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 판매하는 거는 내버려 두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긴 하네요. 그 전에 그 인보사 때 조금 헷갈렸던 게, 네네. 그러니까 인보사 때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 걔네가 쓰고 있던 물건보다 지금 그러니까 바꿔치기는 한 건데 네. 바꿔친 게 약이 더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취소를 하는 게 맞을까? 뭐 그랬을 때 어쨌든 절차라는 게 있고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밟아서 다시 하겠다는 게 코오롱 쪽의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거는 어쨌든 지금 품목에는 문제가 뭐 없다는 것 같고 그 양쪽이 공통되는 네네네네. 얘기하니까 그럼 요때 문제가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네. 그러면 옛날에 그 일이 있었다는 걸로 지금 것까지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공방이 좀 있을 수 있겠군요. 네. 그럼 일단 1차 원액 바꿔치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끝나질 않았죠. 네. 그 다음 끝나지 문제는 않았습니다. 뭡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다른 허가 취소가 났죠. 이번 주 이번 월요일 날 또 다른 허가 취소가 났는데 이번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또 국내에 판매를 했고 또 국내를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게 좀 더 자세한 그
그걸 설명한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또 중국에도 그 수출한 의혹까지 나와가지고 중국에 네. 허가받지 않은 품목을 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게 허가받지 않은 품목을 그러니까 제가 의료계 쪽을 잘 모르니까 바이오는 제약을 모르니까 네. 허가받지 않은 품목을 수출했다라는 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가 출하 승인이라는 건데요. 예. 이 국가 출하 승인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품질 검사라는 겁니다. 예, 예. 아무리 너네 이제 보톡스 제품 이제 시판 허가를 해줄게라고 하고 난 뒤에 예. 이제 판매를 하고 판매 전에 이제 너네 보톡스 제품이 이렇게 안정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품질 검사도 함께 거쳐야 되는데 예, 예. 이제 메디톡스가 이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에다? 네, 국내에서도. 그럼 국내에서도 국내에서 또 해외 또 중국에서도. 국내에서도 그랬고 해외에서도 그랬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너네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는 얘기하진 않았고요. 예, 예. 이제 그런 이제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고까지만 지금 식약처 쪽에서는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허가 처사는 또 맞은 거 그렇고요. 네. 중국에 수출한 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 중국에 수출한 거는 이게 일단은 메디톡스와 국내 도매상 C사라는 데가 있는데 이 C사가 이제 중국 유통과 관련해가지고 물품 대금 미지급 문제로 서로 사기죄로 맞고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대금 사기죄라는 거는 팔고서 뭔가 돈을 안 줬다는. 주지를 않은 거죠. 이게 네, 메디톡스가 먼저 이 C사를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구나. 무역상한테 물건을 넘겼는데 네. 그 무역상이 나에게 돈을 안 줬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중국 유통에 이제 필요한 그 대금이 한 329억 원 정도가 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5억 원을 이 도매상이 메디톡스한테 안 줬다. 왜 너네 돈을 안 주냐? 예. 라고 해서 이제 메디톡스가 이제 소송을 건 거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되게 이제 흥미로운 점이 C사가 메디톡스를 사기죄로 맞고소를 사기죄요? 사기죄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왜 사기죄로 맞고소를 했냐 보니까 105억 원은 우리가 메디톡신이 중국 수출에 이제 불법적인 이제 요소가 일어난 그 손해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허가도 받지 않은 제품이지 우리가 모르고 유통을 하려고 한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제품을 대금 물건의 이제 대금을 예. 메디톡스한테 안 줘도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무역상이고 박미라 기자가 그 메디톡스야. 근데 내가 가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중국에다 파는 장사를 하는데 네. 분명히 괜찮은 물건이라고 해서 받아갖고 팔았는데 보니까 불법 문제야. 네. 그럼 아니 이거 정상적인 물건 준다 그랬는데 왜 불법입니까? 뭐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고소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게 오고 가는 걸 보니까 얘네 이제 메디톡스 정식 허가도 받지 않은 제품 중국에 유통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의혹이 이제 여기서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불법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물건을 이렇게 판매했다는 게 좀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 그러니까 좀 이게 좀 헷갈려서 그래요. 이렇게 의약품을 외국에 팔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런 거? 수출을 하겠다. 그냥 중국에 이제 정식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판매하기 전에 중국 이제 우리나라 같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같은 예. 그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같은 이제 기관이 있는데 예. 거기에 먼저 허가를 받은 후에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걔네는 이제 그거를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유통 먼저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거에 대한 허가도 받지 않았고 중국 안에서 그걸 받아와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허가도 받지 않았고. 네. 그러면은 그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루트로 판매가 되지 않았다는 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국내도 그렇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이제 밀 수출 이제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제 이런 상상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게 정상적으로 통관을 했으면 뭔가 이렇게 병원이라든지 네. 이런 정상적인 의약품의 어떤 루트로 갔을 것 같은데 이게 보톡스가 또 미용용품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분명히 이게 야매 저희도 그런 얘기는 안 하나요? 조심스럽게 그렇게 또 유통이 좀 되고 있지는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도 뭔가 오늘 한류 뭐 해가지고 한국에서 많이들 성형 같은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한국 제품이라 그러면 뭔가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굳이 한국에 오지 않아도 한국 제품을 가지고 거기서 시술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면 네. 그러면은 이게 나라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톡스를 많이 해요? 중국에서도 굉장히 보톡스를 많이 하고요. 근데 실제로 근데 중국에서는 그 보톡스의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 예. 그러니까 너네 이제 판매를 이제 정식적으로 할 수 있어라는 제품이 이제 2개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주로 이제 보따리상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예. 그 보따리상들이 이제 대거 이제 제품을 가져와서 그렇게 이제 팔아버리는 아. 그런 블랙마켓이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메디톡스랑 이제 국내 보톡스 업체들도 중국에서도 이제 정식 허가를 철저하게 받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판매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네. 야, 이거는 제가 박민아 기자 얘기 듣고서 뇌피셜인데 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딱 가면 이게 팔리긴 잘 팔려. 네. 허가받은 품목도 좋고 이게 한국의 또 이제 대표적인 보톡스라 그러면 또 이렇게 수요자들도 원해. 그러니까 이제 사실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니 자기가 잘 팔아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이제 크게 매출을 올렸는데 그 매매상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걸면 너 이거 불법이다 걸면은 사실 좀 이렇게 서로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 분명히 소송은 못 걸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치,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왠지 취재하면서 이게 뭔가 명확하게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외교 문제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허가 취소, 그러니까 대표적인 보톡스 제품의 허가 취소를 받았고 네. 6월에 허가 취소 받고 가처분 걸어가지고 다시 판매를 할 수는 있게 됐다가 또 허가 취소를 맞은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거에 앞서서 여기서 끝내면 또 우리가 재미가 없잖아요. 예전에 발제경제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대웅제약과의 소송 이거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웅제약의 소송은 정말 저도 너무 지겹고요. 예. 솔직히 두 회사 모두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싶을 예. 정도로 거의 정말 아주 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좀 너무 치졸하고 너무 진흙탕 싸움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두 회사에 서로 지금 못 잡아서 안달이 날 지경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예. 이제 소송전을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좀 균주 출처, 균주 그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이제 균주를 너 훔쳤니? 나 안 훔쳤다. 그거를 지금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 메톡스는 대웅제약 보고 네가 우리 회사의 그 균주 제조공정 훔쳤잖아라고 했는데 대웅제약은 근거 없는 음해다. 우리 대웅제약만의 고유의 균주를 가지고 나부타 이런 걸 만들었다. 지금도 그 얘기예요? 마국간에서 구했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저희의 상상 그 이상의 그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굉장히 싸우고 있는데 예. 이제 이게 국내에서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미국 이제 국제무역위원회 ITC까지 예. 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소송도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끝장을 보려고 하는데 최종 판결이 원래는 11월 6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방금 또 연기가 됐어요. 11월 19일로 최종 이제 11월 19일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 이 또 연기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ITC 쪽에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근데 최종 판결 전에는 그 예비 판결이라는 게 나오는데 예, 예. 그 예비 판결에서는 쉽게 말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 지금 침해했다? 네, 침해했다. 그러니까 메디톡스가 이긴 거네요? 네,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거죠. 예비 판결에는. 그래서 이제 대웅제약의 나보타 제품을 미국에서 이제 10년간 그 수입을 이제 그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메디톡스는 이제 난리 난 거죠. 이제 우리 손을 들어줬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예비 판결이 웬만해선 대부분 다 최종 판결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을 대웅제약이 지금 아니죠. 예, 예. 대웅제약 지금 너무 억울하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했어요. 했는데 예. 그러니까 ITC가 이 이의 제기를 하는 걸 받아줬고 이제 재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웅대학은 이제 화색이 도는 거예요. 우리 손을 또 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이제 의견을 좀 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기사들을 조금씩 쏟아주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ITC의 형식적인 절차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비 판결 내려놓고서 그 다음에 청취하는 절차는 네. 원래 있는 거다. 청취하는 절차는 원래 있다.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너네 하니까 그 예. 이의 제기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말은 재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네. 말은 한다는 거죠. 예, 말은 그렇게 하지만 판결은 뒤집힐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뭐 조심스럽게 뭐 저희가 100%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예. 그 ITC 소송전에서 최종 판결에서도 메디톡스가 이기지는 않을까. 대웅제약. 근데요.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을 두고 싸우는 거잖아요. 네. 대웅제약이 먼저 나가고. 네. 그러면은 이게 메디톡스가 이기면 막 되게 좋아요? 저는 이제 둘 승자가 없다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메디톡스는 솔직히 균주이 출처가지고 싸우는데 만약에 ITC에서 이겼을 때 얻는 게 무엇이냐라고 그러니까. 했을 때 네. 그냥 대웅제약을 타격을 준 거?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대웅제약의 미국 진출을 막은 거잖아요. 네, 그거 하나뿐이고 그들은 이거 ITC 말고도 그러면 이제 이겼으니까 그러면 이거 이긴 거를 이득을 삼아서 판매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판매할 제품이 없어요. 다 소송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메디톡스도 뭐 ITC에서 이겨봤자 어떻게 어떻게 활기에 넘쳐서 활력을 넘치는 근데 그러면 미국에서 만약 ITC가 끝나면 네. 국내에서는 뭐 파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는. 근데 저쪽에서 이제 약간 베낀 거 사실 ITC가 뭐 베끼는 걸 보고 판결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쪽에서 메디톡스가 이겨버리면 네. 뭔가 대웅제약 입장에서 뭔가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고 메디톡스는 이기고 와도 여기서 허가 취소받아서 팔 게 없어지는 할 게 거고. 없죠. 그리고 거기다가 중국에 진출해 보려고 그랬더니 중국도 지금 막혔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빛을 보는 거는 또 다른 보톡스 업체들이 아닐까. 뭐 휴젤, 휴온스 이들이 이제 좀 덕을 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웅제약도 어떻게 됐나 봤더니 22만 7천 원에서 지금 10만 5천 원 반토막 이렇게 나 있습니다. 또 대웅제약은 또 나보타에 거의 희망과 모든 걸 다 걸었다고 했었는데 만약 ITC에서 이제 패소 결정이 나면 예. 거기에 또 큰 타격이 또 있지 않을까. 난장판이네요. 굉장히 개판입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렇게 막 벌어지고 있는 거 뭐 식약처, ITC, 메디톡스, 대웅제약 이런 사건에 대해서 바이오 업계에서는 좀 어떻게들 뭐 얘기를 해요? 사실 저희는 이 대웅제약의 편과 이 메디톡스의 편으로 나눠져 있어서 지금 그래요?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도의 방식마저도 메디톡스와 그 대웅제약의 편으로 갈려서 지금 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진짜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처럼 지금 하고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이 더러운 싸움에 끼고 싶지 않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또 써서 이 사람의 회사의 뭐 약점을 또 잡으려고 하는 뭐 그런. 그러면은 이게 뭔가 뭐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휴온이나 휴젤스 같은 이 사건과 무관한 보톡스 회사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네. 좀 이익을 보는 것 같고 이게 어쨌든 보톡스라는 것도 의사들이 좀 써줘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쨌든 가처분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건을 그러니까 나보타도 미국 문제지 국내에서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고 네. 여기 뭐 메디톡스도 뭐 가처분을 걸어놨으니까 법적으로는 팔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내 시장에서는 근데 그래도 휴온이나 휴제스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가서도 그 병원에서 이제 보톡스를 맞으려고 가는 그 분들도 일단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먼저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제 메디톡스라고 하면 이제 절대 안 맞겠다고 하죠. 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뭐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자문위원들의 이제 의견이 나오고 식약처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아도 원액을 바꿔치기 했던 회사에라 만든 제품은 저도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대체제가 없으면 모를까. 네. 그리고 이게 무슨 생명에 큰 지장을 주는 약도 아니고요. 이거를 먹어야만 살 수 있어. 네.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확실히 영향이 좀 있긴 있겠네요. 그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드린 거는 아까 이제 환자 그 의사들의 선호도에 관련돼서 이제 메디톡스가 이제 식약처에 간 이런 허가 취소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그 이상한 보도 자료를 하나 냈어요. 본인들의 이제 메디톡신이라는 제품들이 그 의사들의 선호도 1위라고 난 거예요. 언제 나온 거예요? 그게 한 1, 2주 전에 나온 건데 그래요? 이거는 제목만 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그래서 그게 기사화된 것도 많긴 많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2년 전 선호도 조사를 가지고 마치 지금인 것처럼 보도자를 낸 거예요. 이게 정말
정말 이 국민들 우습게 보는 거야 이런 거는 보면. 그러니까 한참 자기들 이미지 안 좋아지고 좋아지니까. 소송 걸리고 팔 수 없게 되고 네. 근데 어쨌든 가처분을 냈으니까 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긴 한데 소비자들도 별로 원하지 않고 의사들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 어떻게 되다 좀 보니까 바꿔보려고 보도자료를 내서 선호도 1등이라고 냈는데 알고 조사 봤더니 기간이 2년 전 2년 전이었다. 그 평화롭고 네. 남들과 싸우지 않았던 77만 원 시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럼 근데 그러니까 우리 좀 냉정하게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둘의 싸움이 국내 보톡스 시장이나 국내 보톡스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어요. 왜냐면 분명히 대안이 있으니까 휴원이나 휴젤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네네. 그러면 이게 그 산업계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제가 이제 업계 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했을 때는 이제 일단 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싸움과 이제 메디톡스의 이제 허가 취소에 관련돼서는 터질 게 터졌다라는 이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제 좀 더 생산 제품에 있어서 이제 좀 안정성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제품을 좀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경쟁 구도 이제 전망 어떻게 하시냐라고 하는데 다들 글쎄요라는 반응을 내더라고요. 그건 왜 어떤 부분에서 글쎄요죠? 본인들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회사에서 이제 가운데 있는 회사들만 뭐 좋은 뭐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근데 그나마 조금 뭐 긍정적인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왠지 이게 보톡스라는 그 약품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아예 이용을 안 한다거나 네네네. 그리고 산업 전체가 꺾이는 거는 이게 산업 정말 전체가 최악인데 근데 어쨌든 대체제가 되는 쪽에서는 네. 아까 35%씩 성장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 보면은 와 결국은 그 두 업체의 싸움은 두 업체의 패배로 끝나고 네. 나머지 두 업체에는 또 득을 볼 수도 있는 그렇게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에 4개 업체가 있었다면은 꼭 그거를 국내에서만 싸울 필요 없이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한때 우리나라 화장품이 K뷰티로 한때는 아니죠. 지금도 굉장히 잘 팔리니까 정말 K뷰티의 어떤 한 중요한 품목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과 거기에 따른 소송전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어떤 하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졌고 뭐 굳이 보톡스 산업 국내 산업에서 이렇게 영향이 커 보이진 않지만 뭔가 K-뷰티, K-보톡스의 이미지에는 뭔가 좀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타격을 좀 주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톡스 관련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메디톡신, 대웅제약 주주분들은 많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고 뭐 휴온스나 휴젤로 갈아타자 뭐 미리 갈아타신 분들은 또 괜찮을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 보톡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유경제 권순호 박미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